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뇌, 그리고 이 정말 놀라운 기관이 학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뇌 구조, 작동 방식, 또 최신 연구들이 교육에 뭘 시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께 가장 흥미롭고 또 유용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 뇌 안에는요, 수십억 개나 되는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걸 또 잇는 게 시냅스라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연결망이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면서요. 경험하고 배우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주 쓰는 연결은 더 강해지고, 잘 안 쓰는 연결은 약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은 넓어지고 안 다니는 길은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셈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그 뇌 표면에 주름 많은 거 있잖아요. 대뇌피질.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 주름 덕분에 제한된 두개골 안에 훨씬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신경세포를 담아서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뭐랄까, 진화적으로 설계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뭔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 뇌가 한 25% 정도? 그 정도만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대요. 네, 25%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75%는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또 계속 변하는 뇌 속을 도대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걸까요? 뇌 연구 방법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몰랐겠죠.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좀 안타까운 사고 사례들을 통해서 뇌 기능을 추측하곤 했어요. 그 유명한 피니에스 게이지 사례 들어보셨죠? 아, 네네. 그 철도 공사하다가 사고로. 네, 맞아요.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했는데 특히 뇌 앞부분, 그 전두엽을 크게 다쳤어요. 근데 그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래 온순했던 사람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죠. 저런.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전두엽이 감정 조절이나 계획, 의사결정 같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단서를 얻게 된 거죠. 뇌의 CEO라고도 불리잖아요. 뇌 CU? 그렇군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럼요. 다행히 지금은 뇌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도 활동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fMRI죠. fMRI요? 그 병원에서 찍는 MRI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원리인데 fMRI는 뇌가 활동할 때 혈류량이 변하는 걸 포착해요. 특정 생각을 하거나 움직일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일하는지, 피가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리거든요.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아하. 뇌 활동의 위치를 알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위치 파악에는 아주 유용한데 단점도 있어요. 촬영 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이 흐려지고 또 시끄럽고 좁은 기계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럼 활동 위치 말고 뇌의 연결 상태, 그런 걸 보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DTI라는 기술이에요. DTI요? 네, 이건 뇌 속에서 물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해요. 물 분자가 신경섬유 다발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이걸 보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망, 즉 백색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와, 그럼 신경 연결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아니 혹시 손상된 곳은 없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신경 연결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수초화 과정, 또 노화나 질병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그래서 fMRI랑 DTI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뇌의 활동과 구조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활동 위치의 연결망 성태까지.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쌓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들이 우리 학습에,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하는 질문에 좀 더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수면이요. 잠이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 아닌가요? 물론 피로 회복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는요, 낮에 배운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이걸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걸 기억 공고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학습 효율에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아, 밤새 공부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운동. 운동도 뇌에 정말 좋아요. 운동이요?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뇌에도요? 네. 꾸준히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신경세포 성장도 촉진돼서 학업 성취도나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 뇌 건강 자체가 학습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뭔가 좀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 읽기 능력 발달 과정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글자를 배우기 전에 아이가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이 의문 처리 능력이 나중에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뇌 영상 연구로 밝혀진 거죠. 소리 구분요? 네. 그리고 읽기를 배울 때는 처음엔 주로 소리 정보 처리에 관련된 뇌 영역을 쓰다가 점점 능숙해지면 시각적으로 단어 형태를 빨리 알아보는 좌뇌 영역으로 활동 중심이 옮겨가요. 아, 뇌 사용 부리가 바뀌는군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뇌 활성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훈련, 특히 의문 훈련을 받으면 이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어요. 아,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가소성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죠. 그럼 청소년기는 어떤가요? 보통 그때쯤이면 뇌 발달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요. 사실 그 반대예요. 특히 그 복잡한 추론이나 계획, 충동 조절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뇌의 CEO, 전두엽. 이 부분은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기 초반까지도 계속 발달하고 성숙해요. 성인기 초반까지요? 생각보다 훨씬 듣네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은 어쩌면 아주 이른 청소년기보다는 좀 더 나중에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너무 일찍 어려운 걸 배우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집행 기능하고 정서 조절 능력인데요.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요. 이게 수학이나 독해 같은 학업 성취 전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 같은 거요? 네. 근데 아직 이런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주는 확실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학습에 정말 중요하다는 건 분명하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뇌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들, 그리고 뇌 발달과 건강이 실제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뇌도 바로 이 순간 계속 배우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뇌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 특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까지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학습 방법들이 과연 청소년기 이후 학습자들의 그런 뇌 발달 단계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뇌와 학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